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3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잔 하니까 또 좋네요. 네, 좋아요. 오랜만에. 너무 좋죠. 어저께 발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많은 고객분들이 더 나아오세요. 카운슬이 레귤레이션을 바꾸기 시작하면 관심이 있는 주제도 있고 없는 주제도 있는데 이번 거는 지난 2년 동안 바뀐 주제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것 같다. 솔직히 보면은 저희가 부동산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대표님도 네. 그러고 저도 그러고 돈 벌려고 막 노력하고 이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을 쪼일 때가 몇 번이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17년도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인베스터들한테 안 줬어요. 많이 멀티플라이를 정말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5배? 코비드 때 한참 잘 나갈 때 8배까지 줬잖아요. 인컴의 8배. 자, 그때도 똑같아요. 정책이 부동산 너무 뜨겁다 그래가지고 이거 잡겠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이렇게 쪼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인구가 늘어나는데 허가 비율이라 그러죠. 호주에서 아파트든 디벨롭이든 이 허가 비율이 그 4년 동안 이렇게 내려갔어요. 곤두박질 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허가 비율이 올라가면서 그런데 호주 부동산들이 또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쟁 이슈,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계속 올라가는 이슈. 개인적으로 저희끼리 얘기지만 한 두세 번은 올해 더 오르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상황이 맞습니다. 사실 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레귤레이션 규제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똑같은 고민을 다 같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율이 오른 것도 그렇고 포럼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그래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물론 RBA 레이트 금리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많은 고객분들이 연락 오시는 게 이율 관련해서 지금 고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동으로 놔둬야 됩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선택은 당연히 고객분께서 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지금 네. 고정하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 코비드 때보다는 낫지 않아요? 코비드 이제 쏘기 전에 제가 2-3-4%에서 고정을 5년을 했었거든요. 네. 완전 낮을 때는 고정을 해도 되는데 지금 수준 좀 어설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모든 거를 변동으로 해봤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께서 이 대표님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지금 1년 고정을 하셔도 나중 가서 내려간다고 하면은 똑같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변동으로 해놓고 있고 분위기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진짜 이게 연말 돼서 금리도 그렇고 내년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어떻게 또 정부 정책이나 새로운 게 어떤 게 생겨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선택을 하셔도 늦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재밌는 게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네. 손님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사면 되냐. 솔직히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다 같이. 이제 제 생각에는 솔루션이 이제 디벨롭 방향으로 가는 게 1차적으로 가장 방향성은 많고, 근데 이거 디벨롭인데 무슨 디벨롭을 하느냐? 그건 이제 다음 퀘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본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서브디비전이나 혹은 그거보다 더 큰 유닛 디벨롭먼트, 타운하우스 디벨롭먼트 이런 큰 디벨롭 가실 수도 있겠지만 자본력이 조금 이제 타이트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그래니 플랫 이런 디벨롭을 하신다든지 혹은 하나짜리를 2개로 나누는 서브디비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이제 멀리 봐서는 가장 좋을 것 같고 왜 디벨롭을 서제스트 하세요? 일단 제가 디벨롭을 서제스트하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정부 발표 내용이 이번에 이 정책은 따라가야 한다는 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태거를 샀을 경우에 나오는 안들이 있죠. 네게티브 기어링이 이제 이그지스팅 기존 건물에는 해주지 않겠지만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한 차리를 사서 허물고 예를 들어 서브디비전을 해서 내가 2개를 짓던 아니면 하나를 팔고 하나는 이제 다시 뉴빌딩을 짓던 이게 뉴로 가기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게티브 기어링 감가상각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금 혜택이죠. 기존에 CGT를 1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맞춰서 그 부분만큼만 이제 바꿔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새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든 혹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를 이제 고를 수 있게 투자자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새 거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위치가 되는 거죠. 저는 정부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전부 모든 분들이 간파하고 계실 거예요.
호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지난 뭐 30년 동안 부족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세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큰 디벨로퍼들은 조금 주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일반 사람들도 소규모 중간 사이즈들도 다 디벨롭에 참가할 수 있는 약간 좀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은 사실 그래니 플랫은 딱 600스퀘어만 넘어가면 어떤 카운슬은 가능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사실 그래니 플랫 하면 방 2개짜리가 원 하우스홀드가 살 수 있는 집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땅이 한 뭐 700에서 1000스퀘어가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 정책이 바뀌고 조닝이 바뀐다면 뭐 2개로 자르든 뭐 타운하우스를 3개를 넣든 뭐 이런 식으로도 일반 사람들도 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가장 원하는 방향성이에요. 아무나 디벨롭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일단 그래니 플랫 허가만 나와도 세대수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सब디비전 하나가 2개 되는 1, 2, 2를 하더라도 또 세대수 하나가 늘어나요. 맞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정부가 자기네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세금적으로 이제 이해관계를 이제 국민들과 협의를 해서 디벨롭이 쉬워지면 이 고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지 않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이 대표님이나 저희나 뭐 디벨롭을 늘 하는 사람들이고 뭐 저희 거를 맨날 이렇게 하니까 잘 알고 잘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뭐 그래니를 질래도 뭐 25만 불, 뭐 30만 불 들어가는데 또는 뭐 सब디비전을 한다, 녹다운앤 리비를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컨스트럭션 론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없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니를 짓는 거는 말 그대로 그래니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집에 가격이 올라서 에쿠티를 많이 갖고 있어서 현금으로 뽑아서 그걸 그냥 짓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빌딩 계약을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니 관련해가지고요. 그걸 포함해서 감정을 다시 하세요. 미래 밸류로. 미래 이제 밸류. 추후 다 지어졌을 때 밸류로 감정을 다시 하시고 그거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융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어느 정도의 디포지 들어갈 수도 있고 집 감정에 따라서 그냥 100% 그래니 플랫 관련해서 융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거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파이낸스부터 시작해서 빌딩부터 시작해서 뭐 매니지먼트 다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케이스들이 예를 들어서 70만 불에 뭐 로간에 집을 사셨어요 2년 전에. 근데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100 혹은 110만 불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생긴 이쿠티를 다시 리파이낸스를 해서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넣고 그래니 플랫이 하나 추가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니 플랫이 생기자마자 동시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450불에서 500불 정도의 추가 수익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샀을 때 70만 불을 구매했을 당시에는 이제 뭐 수익률이 뭐 4.5에서 5% 정도였는데 그래니 플랫 뭐 23만 불에서 25만 불 뭐 그 정도 돈을 넣고 이제 450에서 500불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이 8%, 9%까지 도달하게 되는 이런 이제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게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집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니 플랫을 짓는 게 무조건 현금으로만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이런 그래니 플랫을 짓는 거 관련해서 인ኳ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서 투자나 아니면은 어떻게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옵션들이 생기시는 거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때요? 한국에 요새 약간 유행이잖아요. 똘똘한 한 채.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제 그거가 방향성에 맞춰질 확률이 높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래나 저래나 이그지스팅을 사게 되면 이제 인베스트먼트일 경우에는 나중에 매매가 다시 이루어졌을 때 나가는 세금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지금 기존에 이제 1년만 가지고 있다가 50% 혜택 받고 팔아서 10만 불이든 20만 불이든 50만 불이 남기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행위를 못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인플레이션 웨이트가 1년에 돼봐야 뭐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볼 때는 없어질 사람들이 누구냐면 플리퍼들이죠. 빌더분들. 예를 들어서 집 샀어요. 80만 불짜리 오래된 집을.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공사를 하든 아니면 사람을 써서 이제 공사를 하든 한 10만 불을 넣어서 집을 만든 거예요. 80만 불에 사서 90만 불이 된 거죠. 들어간 자본은. 근데 실제 밸류는 이제 짓자마자 100만 불이 넘어가고 1년 기다려서 이제 110만 불이 돼서 20만 불을 남기고 이제 50% 디스카운트 받아서 10만 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안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
세금이 1년 동안 미쳐가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 낮다고 해도 그럼 90%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20만 불 남겨가지고 90만 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간다면 결국 자가는 어쨌든 간 CGT를 안 내잖아요. 계속. 그렇죠. 지금 이거 정부 바뀐 거랑 자가랑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맞아.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좋은 집은 사실상 앞으로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결국은 CGT를 내지 않는 섹터이고 이제 인베스트먼트는 CGT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가가 이제 앞으로 더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저희도 손님분들 중에서 자가를 저희가 첫 번째 자가 도와드리고 몇 년 후에 이거 팔고 그 돈으로 두 번째 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또 팔고 세 번째를 결국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동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 그 방법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플립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좀 잘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자가를 파시고 다른 곳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케이스를 6케이스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셀링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기가 새로 살 집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세임 데이 세틀먼트로 진행을 해서 중간에 공백이 없게 저희가 팔고 사고를 동시에 핸들링을 해드리는 걸 6번 케이스를 해드렸는데 이게 앞으로는 점차 더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자가 한 채를 가지고 인베스트먼트를 늘려가시던 분들이 앞으로는 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채를 팔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방향성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실 그게 거예요. 세금이 없으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제 또 K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켜봐도 기존에 이제 들어오시는 인ኳ리나 손님들 보면은 자가집을 이미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계획하시면서 진행하시는 분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시드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서 자가집을 살려고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자가집은 내가 뭐 진짜로 원하는 동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획을 하고 투자를 좀 하다가 그걸 이제 팔아서 정리해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요즘에는 지금 어차피 좋은 지역이면 더 가능성이 있으니 자 말 그대로 영끌해서 여기다가 그냥 다 쏟아서 하는 게 무조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반대로 진짜 하나를 차라리 좋은 데 가가지고 여기다 진짜 모든 걸 다 끌어서 올린해야겠다 조금 무리일 수 있더라도 좀 어차피 나중에는 빚을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기 시작하고 계시죠. 근데 진짜 대세는 아직도 브리즈번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나 이 대표님 보면서 아이 돈도 많은 양반들이 왜 모든 에그를 원 바스켓에 담냐라고 하는데 원 에그를 한 바스켓에 담는 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브리즈번 때 올림픽 되잖아요. 그때를 폭발적인 상승률을 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브리즈번에 그런 좋은 일이 없었더라면은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도 있고 여러 가지 멜번도 따라잡고 넘어가고 이런 거 그런 게 없었더라면 우리도 이미 다 분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돈 버는 방법인 거지. 그렇죠. 한 곳에 저희가 이제 도박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다른 도시보다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리즈번이 확률이 높은 곳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맞아요. 저도 사실 뭐 포럼 같은 데서 통계표 같은 거 되게 많이 보고 직업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 항상 여쭤보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물론 퀸즐랜드나 브리즈번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포텐셜은 아직도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 그리고 이게 또 좋은 방법이 록다운 앤 리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벨롭 아닌 디벨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갈래로 갈 수 있죠. 옛날 집을 사서 그레니를 짓거나 सब디비전을 하거나 아니 뭐 풀 레노베이션. 왜냐 풀 레노베이션도 결국에는 그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도 한 가지 있지만은 아예 그냥 이걸 다 밀어버리고 네. 그리고 그냥 새로 짓는 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 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진행이 그 기존 집을 구매하셨거나 아니면은 현재 이거를 뭐 예전부터 사셨다고 하면은 넉다운 하실 때 그 남은 융자 금액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새로 지어졌을 때 그 빌딩 계약서가 준비되면은 그 계약서랑 이제 그 땅의 밸류를 가지고 감정사가 와서 완공이 됐을 때 밸류를 매겨요. 그러면 그 가격을 이제 담보로 잡고 예를 들어서 80%의 융자를 해주는 거죠. 그 가격이 200만 불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160만 불에 대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던 융자가 한 30만 불이 있었다라고 하면 30만 불을 빼고 130만 불만 융자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뭐 랜드뱅킹을 오래 하면 무조건 다 된다는 소리네. 무조건 되죠. 물론 이제 넉다운 하는 코스트 같은 경우는 본인의 포켓에서 나와야 되는 게 있지만 2만 불이면 하잖아요. 별로 안 돼요 가격이. 이 넉다운을 하려면 진짜 막 한 10만 불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미팅을 하다 보면요. 근데 생각보다 넉다운 코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나머지는 웬만하면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도 없고 그리고 이게 진행됐을 때 그 포텐셜을 보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하나 그냥 넉다운하고 뭐 듀플렉스로 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넉다운 하시고 सब디비전 하셔가지고 뭐 여러 채 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게 튜닝이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맞게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넉다운은 뭐 그렇게 보통 융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일반 사람들이 디벨로퍼를 위해 सब디비전을 하고 이런 모든 걸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가신 건지. 시행착오를 겁나 겪었죠. 이 대표님이나 저나 뭐 각자 뭐 네. 지금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몇 헥타르짜리 땅을 사가지고 지금 뭐 सब디비전 하고, 아까 뭐 난 처음 봤는데 광고 브로셔까지 다 나왔더만. 이거 안 보여줬어요. 아는 게 있었죠. 뭐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네. 예, 저는 뭐 진짜 1, 2, 2에서 1, 2, 4, 1, 2, 뭐 25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일단 뭐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처음에 도전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쵸.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죠. 그 부동산 마켓을 모르시는 분이 혼자 하시면 오래 걸리지만 전문가랑 진행하면 이제 시간이 단축되는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는 모르니까 맨 땅에 헤딩한 거죠. 이것저것 찾아보고 자문 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파악을 한 게 있어요. 모든 거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쵸.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지, 예를 들어서 타운 플래닝을 직접 할 사람들도 아니고 시빌 엔지니어를 직접 고용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플랜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잘 하는지, 아니면 가격은 이제 적당한 가격인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을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하나랑 두 개를 할 때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이번에 진행하는 건 이제 하나가 28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잡았던 시간이 이제 한 18개월 정도였는데 결국은 한 24개월 정도까지 이제 걸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다 돈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랜드뱅킹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 대부분 뭐 2.2에서 2.4%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5.8%에서 6% 정도씩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나가는 이제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유지 비용들.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거는 또 이것도 모든 걸 하다 보면 또 운도 따라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유지 비용이 늘긴 했지만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한값도 엄청 올랐다. 그래서 타운 플래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이거 딜레이 된 것 때문에 너가 번 돈이 지금 X 어마운트다. 솔직히 딜레이 된 거 너 스스로한테 네가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X 어마운트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이제 론칭이 되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이제 론칭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1년이 딜레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작년에 개발이 된 것보다 올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사실 수익률이 더 늘어났다. 근데 이 모든 거는 저희가 계획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운이다, 얻어 걸린 거다. 3할을 노력할 뿐이고 7할은 운에 맡기는 거다.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고. 근데 또 그 운도 또 잘 모두한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뭐 완벽한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잘못 접근해가지고 다 샀는데 나중에 이건 सब디비전 안 되는 땅인데요.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건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거든요.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분이 있으면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누구에게 조언을 들으려면 최소 그 사람이 두세 번 이상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법도 바뀌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2026년인데 4년 후 30년까지 개인적인 목표 그런 거 있으세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고객분들 거 많이 도와주면서 제 거를 뭐 이렇게 뭐 시작한 지는 사실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뭐 나중 생각해서 갖고 있는 목표라고 하면은 투자한 집들이 잘 올라서 뭐 자가집도 좀 괜찮은 지역으로 가고, 에셋으로 그래도 한 5mm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디벨롭 하셔야겠네 그러면. 디벨롭 그래서 많이 잠을 구하려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폴 대표님한테 이번에 들으면 이제 5번째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폴 대표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런 플랜이 없다. 폴 대표님 항상 저한테 이런 걸 뭔가 좀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없어도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봐라. 근데 이게 되게 언페어한 게 맨날 없다 그러잖아요. 매년 부자가 돼. X 어마운트다. 정말 얄미운 거예요. 아니 없으면 그냥 그래도 그대로 있든가 그러면. 저의 2030년 목표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일단 클로버랑 함께하는 모든 관련된 분들이 나은 삶을 영위하고 조금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 가는 게 그런 건 아니, 있죠. 이것도 조금 거짓말인 게 왜냐면은 저랑 얘기할 때 이래 해요. 형 0.1%가 요 정도 자산이면 되고요. 호주에서 0.001%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여기까지 갑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다가 어떤 자료가 떴어요.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4년 후에는 내가 여기 돼야지, 10년 후에는 여기 돼야지, 20년 후에는 여기 돼야지, 그런 마음이 전 잘 안 생겨요. 자연스럽게 솔직한- 되겠다는 4년 너무 길다. 0.01% 내년이면 되는데 알겠죠. 왜 4년 후를 얘기하냐 이런 거죠. 대표님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지금 벌써 5, 6년 됐잖아요. 근데 호주 상위 1%라고 하니까 그럼 증명해라. 아니 근데 사실 이제 1%는 옛날에 넘어갔는데 자꾸 1%를 증명하라니까.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당연히 0.1%. 0.01%. 0.1. 역시. 네, 0.01%로 이제 바꾸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두 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계획이 없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돼요. 지금 뭐 호주에서 뭐 이렇게 쪼인다, 뭐 이민법도 줄인다 해봐야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제 거의 30년 살았잖아. 호주에서 늘 겪던 일이고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19%였을 때도 하우스는 올라갔고 결국은 큰 걱정 없다. 그냥 너무 걱정이 되시면 저희가 오세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가 돈 안 받았거든요. 그냥 만나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좀 이렇게 컴포트를 드릴 테니까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약속 한번 합시다. 우리 이번 연에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까지는 세미나 한 번씩 합시다. 이거 5월인 거 아시죠? 어제 계획, 저희가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어차피 계획 안 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한 군데 이상은 오거나이즈 하겠다. 진짜 중요한 이 세미나에서 우리가 지금 잠깐 얘기했던 이 모든 토픽들을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 주죠. 실전용으로. 실전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디벨롭 하라네 뭐 하라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케이스 스터디까지 딱 깔아가지고 할 테니까 이 댓글에다가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지 우리도 또 흥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잔 하시죠. 오케이.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